윤병세 장관님. 지난 몇 달 동안 우간다도 가시고 쿠바도 가시고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는데 사드 배치로 대북제재 국면이 끝난 것입니까? 바로 이틀 전에 우리가 몽골에서 열렸던 제11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아주 강력한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까지도 참석을 해서 역대 아셈 정상회담 20년 동안 가장 강력한 그러한 북핵 규탄문을 채택하고 또 안보리 결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윤 장관께서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날도 제가 같은 테이블에서 전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석했던 의상들, 그 자리에는 이제 왕이 부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의상들하고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하던 날 윤 장관께서는 백화점에 머물렀다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 그 시간 외교부 장관의 정 위치는 어디였어야 합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외교장관은 365일 24시간 항상 얼러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그런 NSC 그런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입장을 의견 교환을 했고 또 그 전날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발표문이라든가 제가 할 역할에 대해서 이미 시간 계획표도 다 숙지가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날 오후에도 제가 이 문제와 관련된 유관 외국 인사를 만나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 윤병세 장관의 정위치는 북경이거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전략회의를 주재했어야 맞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셔틀 외교, 정상 외교를 했어야 맞습니다. 중국을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미국을 국가의 운명이 십자로에 서 있는데 대통령과 외교장관은 정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니죠? 물론입니다. 미얀마와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충 국가로 불립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일방적인 편을 든 적이 있습니까? 베트남은 최근 아주 관계가 좋아지고요. 또 미얀마도 민주화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과거 어느 때보다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닌데 우리는 한미일 남방 삼각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인 실책입니다. 자, 북방 외교는 포기한 것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또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 이 시점을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구도로 보는 것은 과거 냉전 시대의 그런 패러다임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핵 문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가운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스스로가 만든 법을 위반해서 하셔도 안 되고 위반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셈 정상에서도 이런 의장성명을 낸 것이고 또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 회원국들이 이를 함부로 위반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낙관론에 대해서 불안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배워야 합니다. 현 정부의 할아버지 정부 아닙니까? 자, 냉전의 끝자락에서 소련 수교, 중국 수교로 국가를 키우고 외교를 그리고 경제를 키웠습니다. 자, 북방 정책을 포기하고 북방 외교를 포기하고 국가의 생존, 국민의 번영이 가능합니까? 노태우 정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정부의 정책을. 아마 그 당시에 한러 간의 접촉, 한중 간의 접촉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의 한중 간의 접촉과 한러 간의 접촉은 상전백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보통 왕이 부장이랑 보통 대여섯 번을 만나고 러시아랑도 금년 상반기에만 3번을 만났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도 러시아와 많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꼭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했고 또 그런 점에서 양자관계를 그들 나라도 중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냉엄합니다. 희망사고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